인사 먼저 하고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한수미 마케터 김유영 마케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희연 대리님이랑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되고 있는 거 맞겠죠? 저 라이브 되고 있는 네, 그 희연 대리님께서 갑자기 독감에 걸리셔가지고 마스크를 지금 쓰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조금 잘 안 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가지고 온 주제는 광고 대행사는 쇼핑 검색 광고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갖고 왔어요. 제 방송을 이제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틈틈이 이제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발굴을 하고 어떤 식으로 뭐 소재를 맞춤형으로 쓰고 이런 거를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희연 대리님이랑 처음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제 자체가 저희가 뭐 심화편 이런 건 아니라서 그냥 이제 광고주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거를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식으로 할 건데 아무래도 월요일 아침이다 보니까 질문이 원활하게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희연 대리님께서 이제 광고주 분들 입장에서 네. 정말 편하게 기초부터 쇼핑 검색 광고 도대체 뭐예요? 약간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거나 궁금하셨던 거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약간의 역할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셨던 게 있으셨나요? 네이버의 쇼핑 검색 광고가 파워링크랑 다른 점이 뭘까요? 오, 쇼핑 검색, 이런 질문 좋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와 파워링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노출되는 구자 자체가 다르고요.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광고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는 좀 나타낼 수 있는 유형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확장 소재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확장 소재가 여러 가지. 뭐 이미지형 서브링크도 있고 그리고 그냥 파워링크 이미지도 되고 그리고 플레이스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다양한데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확장 소재가 여러 가지 유형은 아니에요. 확장 소재는 조금 한정적이고 확장 소재가 뭐가 있냐면 홍보 문구, 이벤트 문구라고 이렇게 소재 이제 두 가지 문안으로 나눠서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있고 그리고 그 채널톡 연결하는 거 제가 이 워딩이 지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워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아마 광고를 세팅하신 분들이나 세팅하면서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거 어떤 걸 의미하는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채널톡 같은 거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상품 후기 표시되어 있는 거 있어요. 구매수, 찜수, 뭐 리뷰수 이런 거 딱 요 정도까지입니다. 그리고 노출되는 구조가 아예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의 장단점이 조금 명확한 것 같아요. 희연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 중에서 그냥 유저로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유저로서 어떤 게 조금 더 그래도 눈에 띄셨어요? 저는 그래도 쇼핑 검색을 할 때 제가 찾으려는 게 명확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잘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목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브랜딩성으로 활용하는 게 파워링크의 느낌이 컸고 쇼핑 검색은 말 그대로 우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 그래서 우리 상품을 조금 더 브랜딩보다는 눈에 띄게 더 좀 매력적인 워딩을 써서 활용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광고주 분들 중에서도 메인을 쇼핑 검색으로 잡으시고 파워링크는 오히려 브랜딩성으로만 조금 깔아놓는 느낌, 벌크 느낌으로만 진짜 메인 키워드, 브랜딩을 나타낼 수 있는 메인 키워드 몇 개만 좀 그 상위 노출로 점유해서 광고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써볼게요. 노출되는 구조가 아예 다르고 파워링크는 브랜딩성으로 쇼핑 검색은 매출 증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가장 큰 차이점 이거 말씀 안 드릴 뻔했어요. 파워링크는 저희가 키워드를 직접 등록을 해서 내가 만약에 A 키워드를 얼마에 점유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직접 수동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네. 파워링크는 A 키워드를 원하는 입찰가로 수동 설정 가능. 이게 어떻게 보면 파워링크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쇼핑 검색은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 맞습니다. 그 희연대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쇼핑 검색은 어떻게 해당 키워드를 점유해야 하냐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쇼핑 검색은 키워드를 파워링크처럼 수월하게 점유는 불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 How to do? 이게 되게 많은 광고주 분들께서 또 요청 주시는 건 중에 하나가 제가 만약에 그 제 광고주 분들 중에서 유아용품을 판매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 중에서 유아용 저희가 턱바지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제품의 가장 큰 이제 키워드가 방수 턱바지였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키워드로만 쇼핑 검색에서 조금 상순위 노출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일단 그룹을 혹시 좀 추측해 보실 수 있으세요? 편하게. 왜냐면 지금 광고주분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역할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금 그룹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룹별로 키워드를 설정을 해서 네. 입찰가를 다르게 한다던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두 개로 나눠요. A 그룹은 우리가 말한 방수 턱바지를 점유하는 그룹이고요. 네. B 그룹은 그 외, 저 방수 턱바지 말고 그 외의 거를 점유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목적이 뭐죠? 몇 순위 점유죠? 상순위. 맞아요. 상순위 점유가 목적이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 A그룹의 입찰가를 저희가 같은 상품에 있어서는 소재명이 둘 다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 같은 상품에 있어서는 A그룹을 최대 입찰가 기준을 2,000원, B그룹을 1,500원으로 했으면 같은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상품이 똑같기 때문에 그 입찰가가 높은 거 한 개만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를 2,000원, 하나를 1,5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놔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클릭을 했을 때 거의 다 이쪽으로 조금 더 몰리겠죠? 클릭 수나 뭐 노출이나 이런 게. 네. 그러면 이 그룹에서 사람들이 검색하고 유입된 키워드들이 누적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데이터 중에서 우리는 방수 턱바지만 점유를 할 거니까 나머지를 싹 다 제외 키워드를 설정을 하면 돼요. 요게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의 차이점인데 말 그대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워링크는 처음부터 우리가 점유하고 싶은 키워드를 골라서 넣는 형태고 쇼핑 검색은 전체 소재명에서 걸린 키워드들 중에서 우리가 가져갈 것만 살리고 나머지는 제외 키워드로 빼는 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 잘 되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그룹에서는 방수 턱바지 외의 모든 키워드를 제외 키워드로 설정할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A그룹에서 제외 키워드로 설정된 키워드들은 검색을 하면 네. 저희가 B그룹이라는 대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도 B그룹 저 1,500원 기준 순위에 노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맞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해서 방수 턱바지 키워드만을 점유를 하는 방식이고요. 혹시 여기까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B그룹에서는
제외 키워드를 설정한 키워드들로 검색 시 A그룹에서 검색 시 B그룹 소재명으로 노출. 네, 이렇게 그래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상품이 있어서는 동시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에서만 먼저 데이터를 쌓고 그걸 또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초반 시간은 조금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광고주분들도 진행하실 때 조금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두 번째,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셨나요? 쇼핑 검색 광고에서 네. 키워드를 발굴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키워드를 발굴하는 방법. 요거는 방송 때마다 사실 제가 여러 번 조금 스치듯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아마 듣기로는 이제 맨날 무슨 키워드를 베리에이션을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맨날 똑같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저희는 저희 팀에서만 활용하는 그 시트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만의 조금 전략이라서 공개해드릴 수는 없고 요거를 이제 말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1번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립밤이라는 제품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립밤 제품을 진행한다 했을 때 상세 페이지를 정독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요. 근데 상세 페이지뿐만 아니라 저는 후기까지 봐요. 고객님들이 남긴 후기. 이거를 왜 보냐? 왜 보는 거? 왜 볼까요? 안에 들어가는 네. 키워드들이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상품만의 고유의 소구점을 뽑아냅니다. 도출. 사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립밤이라는 거 너무 흔하잖아요. 네. 근데 뭐 조금 스페셜한 제품이면 사실 상관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립밤, 뭐 쿠션, 뭐 클렌징 폼 사실 쿠션도 오히려 괜찮아요. 왜냐면 호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립밤은 정말 틴트나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는 소구점이 촉촉함, 뭐 보습력 이런 건 다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이거 말고 이거 외에 우리 제품에서만 뽑을 수 있는 그 소구점이 있을까 하고 이제 좀 정독을 합니다. 그래서 소구점을 저는 쫙 적어놔요. 엑셀 시트 켜가지고 위에부터 쫙 적고 이거 적는 것도 그냥 정말 보이는 대로 적어요. 예를 들어서 뭐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뭐 유리알 립 연출 가능 약간 이런 식으로 쓰거나 그런 식으로 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키워드를 쫙 나열을 했으면 그거 기준으로 저희 그 네이버 검색 광고 가시면 노출 진단, 광고 노출 진단 보시면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경쟁 업체가 총 몇 개가 뜨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저희는 이제 키워드를 도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경쟁 업체가 많이 쓰는 키워드, 많이 쓰지 않는 키워드를 찾아내고요. 이거를 찾아내는 이유가 뭐냐? 경쟁 업체가 많이 쓰는 키워드는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으세요? 립밤이라는 제품 자체에서 많이 쓰이는 키워드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키워드로 검색을 자주 한다. 맞아요. 사람들이 검색을 자주 하는 키워드겠죠. 그렇다면 경쟁 업체가 많이 쓰지 않는 키워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네. 입찰가가 좀 싸지 않을까요? 오, 맞습니다. 클릭당 비용 CPC가 저렴할 수 있고요. 이게 조금 섞일 수 있는데 네. 아마 이해되시겠죠? 설명 같이 해드리니까 CPC가 저렴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이 쓰지 않는 키워드를 찾아서 그것만 적용을 해놓는다면 사람들이 만약에 자주 쓰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음에도 소재명은 전체가 같이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더 눈에 띌 수 있겠죠.
얘네는 이런 키워드를 소구하고 있네? 이러면 조금 더 눈에 띌 수 있고, 그리고 그 많이 쓰지 않는 키워드로 통해서 정말 운이 좋아서 전환이 발생을 한다면 로어스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겠죠? 그 이유는 뭐죠? 말씀 주신 것처럼 CPC가 저렴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CPC가 저렴하기 때문에 총비용 자체가 저렴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로아스는 총비용분의 전화 매출액이잖아요. 네. 그래서 로아스가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근데 사실 정말 간단한데 이게 다예요. 찾아냄. 세 번째 소재명 작성 끝입니다.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린 1번. 여기서 상세 페이지랑 후기를 정독하면서 그 고유의 소구점을 도출해내는 것도 사실 마케터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똑같은 A 소구점이어도 이거를 A를 A로 연결하는 마케터가 있으면 A를 A 알파, A 베타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도출해내는 마케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마케터의 역량이다. 그리고 저는 소재명도 쓰고 4번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확장 소재 있잖아요. 네. 홍보 문구 같은 거 이런 거에서 뭐를 많이 쓰냐면 수치를 많이 활용해요. 예를 들어서 보습력 24시간 보습력 90% 이상 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쓴 거랑 비교해보세요. 이거랑 보습 이거랑 어떤 게 조금 더 신뢰도가 느껴지세요? 왼쪽이 훨씬 그쵸? 네. 눈에 잘 들어오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숫자나 이런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뷰티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상세 페이지 보면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무슨 실험 결과 이런 거를 조금 많이 녹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주로 소구점을 뽑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키워드 발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아마 광고주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2번을 아마 가장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저 키워드를 찾아내는 게 은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키워드를 찾아내도 저희가 원하는 그런 경쟁도에 대해서 잘 나오지 않을 뿐더러 찾았는데 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키워드만 나오면 저희가 3번 소재명 작성에서 조금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번에서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만약에 쇼핑 검색 진행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어디로 연락을 주셔야 되죠? 여기 보이는 네.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저희 팀에 가경 대리님 있잖아요. 가경 대리님이랑 이 쇼핑 검색으로 방송을 했는데 실제로 라이브 방송 끝나자마자 어떤 분이 문의가 오셔서 지금 가경 대리님께서 또 관리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시고 계신 분들 아니면 후에 보실 분들도 편하게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3번. 마지막은 아니고요. 3번. 또 뭐가 있을까요? 쇼핑 검색 광고가 효율이 잘 나오는 업종이 따로 있을까요? 오, 효율이 잘 나오는 느낌. 근데 되게 광고주분들 입장에서 지금 질문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노란 피카츄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힘든 월요일 아침부터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효율이 잘 나오는 업종? 효율이 잘 나오는 업종? 효율이 잘 나오는 업종. 근데 이거는 네. 업종에 대한 데이터가 어쨌든 저는 제가 운영해본 업종에 대한 데이터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 그래서 저는 주로 뷰티 업종을 하거든요. 네. 뷰티 업종 중에서 잘 나오는 제품으로 바꿔도 될까요? 네. 잘 안 나오는 제품 바꿔도 될까요?
뷰티 업종에서 효율이 잘 안 나오는 제품. 한번 추측해봐 주세요. 제가 어렵네요. 보기를 드릴게요. 네. 틴트. 네. 클렌징 폼. 네. 아이 팔레트. 아이 팔레트 뭔지 아세요? 네네. 네, 아이 팔레트. 토너. 크림. 한번 골라보시죠. 잘 나오는 제품과 잘 안 나오는 제품. 한번 적어주시죠. 제 생각으로 편하게. 왜 망설임 없이 쓰시네요? 네. 근데 잠시만요. 노란 피카츄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키워드를 노출은 많이 되는데 클릭률이 낮은데 키워드 썸네일 문제인가요? 반려동물 용품을 판매 중입니다. 라고 주셨는데 클릭률이 낮은, 노출은 많은데 클릭률이 낮아요? 노출은 많은데 클릭률이 낮은 거면 키워드 썸네일의 문제일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일단 노출이 잘 된다는 건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키워드를 점유를 하고 계신다는 건데 여기서 장단점이 되게 명확해요.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키워드는 노출이 잘 되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어떨까요? 좀 높죠, 아무래도. 맞죠. 경쟁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는 저희가 아까 뭐라고 했죠? 경쟁 업체가 많이 쓰는 키워드다 보니까. 맞아요. 경쟁업체가 많이 쓰는 키워드다 보니까 그 수많은 업체들 안에서 우리의 제품이 명확하게 눈에 띄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클릭조차도 안 할 확률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키워드나 썸네일 부분을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입안에서 경쟁업체가 많이 쓰는 키워드와 많이 쓰지 않는 키워드를 찾아서 적절하게 믹스매치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란 피카츄님께서 만약에 맞추면 조금 상담을 희망하시고 저희가 그 성과 조회 권한 부여받으면 분석도 해드리니까 필요하시면 위쪽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바로 응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가볼게요. 3번 질문에서 답변을 주셨어요. 이건 이제 희원 대리님께서 추측으로 해주셨는데 컨설팅은 무료인가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컨설팅은 저희가 무료이기는 한데 저희가 또 네이버 검색 광고에 있어서는 저희가 네이버 공식 대행사라서 어떤 장점이 있죠? 저희는 이제 광고주님들한테 받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15%를 네이버 측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대행 자체도 네이버의 경우에는 무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메타나 구글 같은 해외 매체는 대행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가 되시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AMPM 글로벌은 네이버 공식 대행사예요. 그래서 네이버 광고 확인 이용 캠이 강의학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광고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행이나 운영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감안하셔서 저희한테 컨설팅도 받으시고 운영 대행까지 맡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이제 3번 마무리 해볼게요. 네. 잘 나오는 제품으로 클렌징 폼, 토너, 크림. 제 생각에는 너무 잘 쓰셨다 생각했는데 생각 보니까 지금 약간 반대로 써주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진짜 이대로 생각하신 거 맞으세요? 약간 네. 이게 잘 안 나올 거다. 네. 진짜요? 왜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약간 클렌징 폼, 토너, 크림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정해진 제품이 뭐 틴트랑 아이 팔레트 같은 자기한테 어울리는 색깔이라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직접 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이런 역발상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광고주분들도 이렇게 너무 뻔한 건 좀 재미없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이 제품들을 다 운영을 해봤어요. 네. 다 운영을 해봤을 때 잘 나오는 제품은 색조가 좀 잘 나와요. 여기다 요거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추측.
수축 이렇게 네. 색조가 조금 잘 나와서 근데 이거는 뭐 브랜드마다 다르고 운영하시는 마케터님마다 다를 수 있는데 색조가 저는 잘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그 소재 이미지 소재에서도 훨씬 눈에 띄어요. 토너나 크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보습이 잘 되거나 촉촉하거나 이런 거를 이미지상으로 녹여내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근데 색조는 예를 들어서 글리터 같은 거 반짝반짝거리는 거 사진에서 너무 잘 녹여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색조가 조금 잘 나오고 틴트 같은 경우에도 입술만 이렇게 눕기 따가지고 거기 요즘 또 약간 도톰한 그런 예쁜 입술들 많잖아요. 네. 그런 입술에다가 딱 발라놓으면 그냥 보다가도 틴트 하나만 있는 것보다 훨씬 눈에 잘 들어오고 근데 저희가 크림 같은 경우에는 무슨 크림을 이렇게 바르는 모습은 연출할 수 있지만 다 발라놓고 나서나 그게 보습이 얼마나 될지로 이미지로 표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색조가 저는 조금 잘 나왔고 그리고 오히려 잘 안 나오는 제품이 토너가 진짜 안 나와요. 토너랑 클렌징 폼도 잘 안 나와요. 오히려 이런 구체적인 특징이 없는 제품들이 왜냐면 이런 제품은 차라리 영상 소재를 써서 메타 광고나 이런 구글 광고 이런 영상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좀 길게 보여주는 게 훨씬 낫지 단일 그런 이미지나 조금 문구 소재로 녹이기에는 너무 경쟁업체들이 많고 너무 동일 제품 라인이 갖고 있는 소구가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저희가 토너는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토너 하면 주로 어떤 게 조금 떠오르세요? 이것도 뭐 그냥 촉촉함이랑 맞아요. 보습 맞아요. 이런 게 전부예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똑같은 제품들이 조금 이다 보니까 근데 그 안에서 다른 건 물론 성분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사람들은 구매할 때 성분을 많이 보는 분들도 있지만 성분보다는 그런 좀 보습, 촉촉 이런 거에 더 집중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조금 어렵고 클렌징 폼도 마찬가지예요. 클렌징 폼도 직접 사실 써보지 않는 이상 이거를 우리가 표현해내는 거에 되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녹여냈었냐면 그 이미지 소재 사진을 해당 클렌징 폼이 조금만 짜도 거품이 진짜 잘 나요. 풍성하게. 그래서 제가 그 거품을 이제 모델이 여기 볼에 얹어놓은 이미지를 활용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원이 쉽지는 않고 그리고 그 CPC가 너무 비싸요. 이런 그 색조나 베이스가 아니라 이런 기초 제품들 있잖아요. 토너나 뭐 크림, 클렌징 폼 이런 제품들은 그 브랜딩으로 이미 좀 키워진 예를 들어서 A 브랜드 크림, 뭐 B 브랜드 크림 이렇게 브랜딩이 확실하게 잡혀진 제품이 아닌 이상 그 초반 제품부터 일반 키워드로 이제 전환을 만들어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 키워드의 CPC가 너무 비쌉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초 제품이 조금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클렌징 폼이나 토너나 이런 상품들은 네이버 근데 이것도 전략이에요 사실. 왜냐면 네이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건 영상 소재를 활용하면 더 잘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제품은 네이버에서는 벌크로 벌크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어떤 걸까요? 벌크 제가 또 설명 한번 드릴게요. 벌크가 뭐냐면 저희가 입찰가를 최저로 깔아놓고 네. 24시간 진짜 잔잔바리로 돌아가게 하는 걸 벌크라고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약간 전투하는 애들 따로 그 밑에서 좀 수비하는 애들의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잘 안 나오는 제품은 위에서 전쟁을 해봤자 어차피 자꾸 당하잖아요. 이 너무 비싸고 효율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너네 밑에서 수비해라 이렇게 밑에 벌크로 깔아주고 그렇다면 얘네는 누가 대신 싸워주냐? 영상 광고로 쫄병 키워드라고 말씀 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영상 광고로 다른 전략으로 가는 거죠. 영상 광고로 메타나 구글에서 오히려 이제 선방을 할 수 있는 거죠. 매체를 다르게. 그쵸.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메타나 구글에서 보고 바로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그 구멍을 1차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는 것부터가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막아주는 게 벌크 그룹이라서 벌크를 활용하지 않으시면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 피카츄님 네임드 키워드, 쫄변 키워드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네임드는 너무 비싸게 금액 설정이 아니죠. 방법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하실 때 모든 상품을 다 진행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처음부터 모든 상품을 다 진행하시면 제대로 된 A/B 테스트도 안 되고요. 오히려 광고비가 누수만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초반에 저랑 진행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예산 얼마 하실지 받고 예산에 따라서 이 예산이면 우선 상품 몇 개만 해보시죠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야지 해당 상품으로 다양한 키워드 뽑아서 테스트를 다양하게 제대로 하고 이 제품은 효율이 나는 제품 안 나는 제품 판단 내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낫지, 괜히 여러 개 깔아놨는데 다 잔잔바리로 테스트하면 그게 오히려 시간만 오래 걸리고 근데 광고주분들께서 볼 때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오히려 더 악효과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 주신 것처럼 네임드 키워드는 비싸게 금액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임드 키워드 같은 걸로 진행하실 제품은 한 개, 우리 제품 중에서 메인 하나로만 정해서 그거부터 제대로 밀고 가셔도 괜찮아요. 저희 약간 맛집 같은 데도 가보면 유명한 음식, 유명한 메뉴 딱 하나잖아요. 그거 하나로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먼저 제대로 띄워놓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띄우시는 게 훨씬 안전하답니다. 오늘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30분이 후딱 갔어요. 그러면 혹시 저희가 2분 정도 이제 기다리면서 질문 받아보고 질문 없으시면 저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희연 대리님은 이따가 5시에 또 네. 방송 오세요. 제가 저번에 진행했던 가경 대리님이랑 같이 오시니까 5시에도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검색 광고 테스트 중인데 전 품목 다 등록해서 클릭백이나 1% 넘어가는 제품 분류하고 썸네일 가격 수정하고 낮으면 상세 페이지 설정하는 전 품목이 몇 개이실까요? 그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품목이 몇 개세요? 대답 주고 계시겠죠? 80개요? 80개를 다 등록하신 거면 차라리 그런 거를 벌크 그룹으로 쓰거든요? 클릭 100이나 1% 넘어가는 제품 분류하고.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테스트하시는 것보다 우선 유입된 매출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판매량이 높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베스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사가 팔고 싶은 상품이랑 실제로 잘 팔리는 상품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확률이 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광고주분들이 조금 포기를 하셔야 되는 게 반려동물 용품 하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 캣타워, 스크래처, 고양이, 계단인데 회전율이 낮아서 그쵸. 회전율이 낮죠. 하나 사면 잘 안 사긴 하죠. 그쵸. 망가지기 전에는. 그쵸. 그러면 차라리 쇼핑 검색 광고도 하시지만 저는 메타 광고를 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캣타워나 이런 쪽이시면. 근데 메타 광고 물론 스마트 스토어 말고 자사몰이 있으실까요? 혹시 자사몰 있으시면 가능하기는 한데 메타 광고 아니면 다른 광고를 조금 GFA를 같이 해보시는 것도 전 너무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검색 광고는 그 기존 고객 타겟 제외가 제가 조금 어려운 걸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메타 광고나 GFA 광고나 구글 광고 같이 이런 배너 광고는 저희가 타겟을 맞춤 타겟이라고 해서 기존 고객 제외하고 광고가 가능해요. 캣타워는 한 개 사고 1년 이상 쓰고 스크래처는 회전율이 좋은데 가격이 낮으면 자사몰 자사몰 운영 중이래요. 근데 자사몰 말고 만약에 스토어만 있으셔도 그 GFA는 가능하시니까. 네, 저는 오히려 저렇게 회전율이 조금 낮은 제품은 배너 광고를 같이 운영을 해서 타겟 부분에서 신규 타겟을 배너 광고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고, 회전율이 높은데 가격이 낮은 편이라고 하시면 이거는 키워드 세팅이나 이런 거를 조금 전략적으로 그 전략을 찾아서 진행을 하면 아마 수익 발생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전율이 좋으면 사실 제가 메일로 자료 보내드릴게요. 컨설팅 부탁드려도 되나요? 네,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실 때
여기 휘연 마케터님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차피 같이 진행해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휘연 마케터님 주소로 여기 보이시죠? 이메일 여기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보내신 다음에 그 전화 한번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 GFA 얼마 전부터 진행 중인데, 오, GFA 또 카탈로그 하고 계신가요, 혹시? 도태호님? GFA 카탈로그 지면이 확정된 거 아시나요,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오,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6월부터 또, 맞아요, 카탈로그 지면이 확정된 것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엄청난 신규 꿀팁을 많이 드리고 있네요. 그리고 또 이제 브랜드 스토어랑 스마트 스토어 같이 운영하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스레드도 이용하려고 하는데 한참 되고 있어요. 저희 6월부터 그 브랜드 스토어랑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그 광고를 통해서 유입된 판매량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좀 더 낮게 이제 해준다고 이제 변경이 된다고 해요, 네이버 측에서. 그만큼 이제 광고주분들한테 부담 없이 광고할 수 있도록 네이버가 구축해주는 시스템이니까 이 부분 한번 찾아보시고 광고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 도태호님 카탈로그도 하고 계시고 스레드도 하고 계신 건가요? 도태호님 얘기도 궁금해서. 근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방송을 조금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노란 피카츄님이랑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란 피카츄님이랑 도태호님 오늘 채팅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만약에 저희랑 조금 더 자세한 맞춤형 컨설팅이나 그런 광고 진행 희망하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네이버는 검색 광고도 마찬가지, GFA도 마찬가지, 저희는 네이버 공식 대행사라서 대행 수수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료는 아니고요. 저희는 네이버 측에서 따로 받는 거라서 저희 뭐 무료라고 대충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부분도 우려 안 하셔도 되고, 네, 관련해서 두 분은 여기 휘연 마케터님께 메일이나 전화 주시면 저희 어차피 같은 팀이라서 같이 응대해드리고 있으니까 답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채팅이 많았어요. 월요일 그러게요. 아침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고 휘연 대리님은 이따가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